마음을 불교에서는 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마음을 일종의 감각 기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의라고 하는 감각 기관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서 매 순간순간 식이라고 하는 아는 기능을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불교대원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윤희조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약 한 5회에 걸쳐서 10분 불교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심리학은 불교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제일 처음에는 아마 첫 시간에는 아마 불교 심리학, 특히 마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서는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번뇌, 그래서 번뇌의 심리학을 주제로 하고, 그리고 3회차에서는 번뇌의 심리학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주제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회차와 5회차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관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불교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이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역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는 불교 중에서도 마음을 다루는 분야로서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처음 불교 심리학을 공부를 하러 오면은 불교 상담이죠. 불교 상담을 공부를 하러 오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저는 불교도 모르고 상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불교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는 넓은 범위 중에서도 특히 불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요 파트만 공부를 하자. 이제 그러면은 불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는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줍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불교 심리학을 정립하는 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불교에서 마음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과 관련돼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불교에서는 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심의식을 동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심의식이 사용되는 맥락이 다 달라요. 오온에서는 식을 사용하고, 안이비설신의라고 할 때는 또 의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심신할 때는 몸과 마음 할 때는 또 심을 또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맥락이 다르다 보니까는 각각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의라고 하는 마음의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의와 관련돼서는 안이비설신의라고 해서 눈에 있어서의 외부적인 감각을 다루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안은 눈의 감각이고, 이는 귀의 감각이고, 비는 코, 그 다음에 혀, 그리고 또 몸의 감각까지. 그리고 나서 의라고 하는 마음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마음을 일종의 감각 기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감각 기능 중에서 어떤 감각 기능이냐 그러면은, 눈 같은 경우에는 보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코는 냄새 맡고, 혀는 맛을 보고, 그러면은 이 의라고 하는 감각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아는 기능을 합니다. 알다, know 하는 알다라고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아주 대단한 통찰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일종의 감각 기관으로 보고 그때의 감각을 알다라고 하는 기능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의라고 하는 것에 고유한 대상이 있죠. 눈에는 보이는 대상이 고유한 대상이듯이 형체라든가 색깔 이런 것이 고유한 대상이고,
그 냄새 맡는 것에는 뭐 그 향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듣는 거에는 소리. 이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의 고유한 대상은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법은 두 가지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보통은 가르침, 진리, 법문 할 때 법이 있고, 그리고 또 소문자 D를 쓰고 DHARMA 다음에 S자를 붙여서 소문자를 쓰고 뒤에 복수 형태가 붙는 것으로서 모든 현상, 그 현상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죠? 특히 기억이라든가 생각, 이런 것이 그 의의 고유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감각하는 기관은 오로지 의라고 하는 감각 기관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을 봤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부처님의 대단한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의라고 하는 것 다음에 보면은 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온에서는 색수상 행식 할 때의 식이 있죠, 그죠? 그때의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식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색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기능, 수는 느낌, 그 다음에 상은 생각하는 것, 행은 의도하는 것, 그리고 식은 요때의 그 기능이 아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의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감각 기관, 감각 기능이라고 했고, 그때의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오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육체는 부처님께서는 육체적인 기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걸 포함하는 오온 전체는 우리들한테 있어서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을 합니다. 육체적인 기능과 그리고 또 정신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능 중에서도 특히 수 같은 경우에는 느끼는 기능, 그 다음에 상은 생각하는 기능, 의는 의도하는 기능,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식은 아는 기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 기능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즉 서구에서는 그냥 마인드 바디라고 그래가지고서 몸과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데, 불교 안에서는 2500년 처음 부처님 계실 때부터 이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양한 기능으로, 정신을 하나의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기능 복합체로 보고 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의라고 하는 감각 기관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서 매 순간순간 식이라고 하는 아는 기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는 기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찰나에는 항상 직전에 했던 식이 다음 찰나에서는 과거로 밀리고 하죠. 그러면은 그때에 바로 직전 찰나에 있는 모든 식들이 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때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모양을 뜻하죠, 그죠? 심장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피가 들어오고 피가 머물렀다가 피를 또 다시 내보내는 역할, 그렇게 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다시 머물렀다가,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은 다시 식이 밖으로 나오는 형태. 요게 심의 저장 기능, 이렇게 돼 있죠. 즉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의 이 마음은 의라고 하는 감각 기관이 식이라고 하는 아는 기능을 하고, 그러한 기능들이 다른 기능,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그러한 기능들과 같이 심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집적되는 기능 복합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마음을 이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의와 식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것이 심의 저장이 되고 이 심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의와 식으로 올라와서 또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 돌아가요. 의와 식에 의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마치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면은 서구에서는 뭐 어떤 깨어있는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의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식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것, 요거를 정확하게 의식이라고 해요. 완전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의와 식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심에 저장되는 그러한 형태로 마음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형태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번뇌가 어떤 장소에서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번뇌는 즉 식 자체, 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느끼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심소라고 그러는데 이런 곳에서 보면은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비열의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번뇌 심리학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작용과 메커니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